안녕하세요. 2020년 제23차 세계산업인대회 과학기술 분야 전문별 포럼을 하게 된 함경준 장로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세계산업인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미디어 산업을 뒤바꾸고 있는 이 AI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디어진흥화 연구실 선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이 많은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미디어, 스마트 미디어를 위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제가 재작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던 국제 전시회에서 스포츠 영상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하이라이트하고 편집해주는 그런 기술을 전시를 했던 사진을 실어봤습니다. 이 포럼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일반 산업인들도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원리를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로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산업이 바뀌고 있고 또 어떤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함으로써 우리 산업인들이 이 최신 기술을 가지고 산업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빈 곳을 발견하고 예비한 르호봇 경제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I와 또 미디어 산업의 흐름을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미디어 시장이 바뀌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잠깐 저의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연구단지 과학 전문인 모임의 기도 제목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어려운 것은 아니고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포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AI는 무엇일까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결국은 컴퓨터가 사람과 같이 지능을 가져서 그 지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알파고를 통해서 전 국민과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 AI에 또 특별히 딥러닝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사실 AI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쓰여지고 있고 특별히 이런 게임과 같은 곳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었던 분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AI가 있고 또 기계학습이 있고 딥러닝이 있는데 도대체 이 용어들 간의 관계는 무엇일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사람처럼 어떤 지능적인 업무를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 함인데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아웃풋을 도출하는 거였다면은 이 딥러닝은 인간의 어떤 뇌의 구조를 이렇게 모방해서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능을 구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부분일 텐데요. 여기에 토마토와 체리를 이렇게 분류하는 기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분류를 하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규칙을 세우면 되는데 토마토의 어떤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체리의 사이즈 또 어떤 그런 줄기의 모양새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계학습의 어떤 규칙을 이용한 방법이었다면은 딥러닝은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많은 양의 토마토와 체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토마토고 이것은 체리야. 이것을 학습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딥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 기계 학습이 했던 것처럼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기계 학습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딥러닝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기계 학습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딥러닝에서는 그 한계를 극복했던 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이런
손글씨입니다. 손으로 쓴 그 숫자의 글씨를 인식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이 모두 다 구라는 숫자를 쓴 거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과거의 어떤 기계학습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 구가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가 너무 크면은 어떤 컴퓨터는 이제 0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어떤 컴퓨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를 쓰게 되면은 1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런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극복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구라는 데이터, 사실 이게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 결국은 컴퓨터상에서 신호를 처리할 수 있게끔 0과 1로 바뀌고, 이 0과 1로 이렇게 바뀐 그 신호를 따라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2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2라는 값이 딱 유추가 되도록 이 수백 개의 이 네트워크들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아무리 좀 이상하게 쓴 글씨가 오더라 하더라도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것만큼 이제 식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딥러닝 학습 과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사실은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정도 원리만 알고 계신다면은 딥러닝에 대한 어떤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딥러닝 학습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는 우리가 숫자를 인식하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사람과 또 고양이를 그 이미지 속에서 찾아내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 본다고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만 장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 안에 얼굴이 어디 있고 또 눈과 코와 입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게 알려주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는 사진, 이미지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고 또 고양이의 얼굴을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떤 이미지로부터 그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이미지 안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또 그 얼굴이 어디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게 되고 식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넣게 되면은 그 모델을 통해서 고양이의 얼굴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 고양이가 무슨 종류인지, 페르시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AI 검출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또 새와 또 배와 벤치, 이런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영상에서 컴퓨터가 정확하게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식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였고 오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지고 발전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객체를 식별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굉장히 복잡한 도심을 자율주행차로 운행을 하는 모습을 이제 편집 없이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있어도 이렇게 주변에 레이더와 라이다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들과 또 차와 또 신호등과 또 사람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식별해내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지금 이 트럭이 잠깐 이 신호등 때문에 멈춰 있는 건지 아니면 주차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AI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신호 변경을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아주 똑똑한 자율주행차이고, 이 업체는 굉장히 이런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로 유명한 이스라엘 업체입니다. 현재 이제 인텔과 또 포드와 함께 이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식별 기술을 이용하면은 AI 쇼핑,
즉 이제 무인 쇼핑인데요. 예, 소비자가 들어가서 마음껏 물건을 고르고 어떠한 결제 또 그런 거 없이 딱 나오기만 하면은 결제까지 알아서 자동으로 되는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이런 IT 공룡 기업들이 이런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질 수가 없겠는데요. 이 VR과 AR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업체들과 함께 홀로렌즈라는 머리에 쓰는 이제 이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 AI를 이용해 접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AI가 우리 생활에 가져다 줄 변화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2020년 CE쇼에서 삼성전자가 발표한 말리라는 제품인데요. 아직 팔고 있는 제품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의 어떤 이동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집사와 같은 수준이죠. 이런 식으로 AI가 많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도 많이 바뀔 것으로 이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또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AI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 얼굴을 식별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보았다면은 이번에는 AI를 이용해서 역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모든 사진들은 다 실제 인물들이 아닙니다. 학습에 의해서 사람의 얼굴을 수십만 장을 학습을 시켜서 이 사람의 얼굴의 패턴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새로운 인물들을 생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동차다 아니면은 집이다 라고 했을 때 물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성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차들입니다. 하지만 꽤 그럴싸하게 이 자동차를 모델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AI 튜터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way, you're not going to drive. Why? I'll be driving. You're drunk. I'm not drunk. It's okay. Never drink and drive. I'm completely 보시면은 No, 조금 I'm 전까지는 finished 우리가 with this. 멈춰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생성을 했다면은 이제는 어떤 동영상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 AI 선생님과 이렇게 영어 회화 수업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 국내에 있는 한 스타트업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기술이 되겠죠. 또 하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뉴스 앵커 안지아입니다. 저는 실제 사람이 아니고요. 딥러닝 기술로 합성된 인공지능입니다. 네, 꽤나 이 기술이 아주 바로 자연스럽죠. 딥러닝 영상 합성 근데 기술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입술 쪽이 영상을 직접 지금 이렇게 촬영하지 딕테이션 않고 하는 것과 약간 맞지 인공지능 않는 자동으로 특정 하지만 그래도 부위의 상당히 영상을 자연스러운 촬영합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데 보여주고 현재 있습니다. 기술이 딥러닝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영상을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기술들이 있죠. 네.
또 하나 AI 스포츠 플레이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Read to Play라는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소개된 기술입니다. 언뜻 보면은 그냥 테니스 경기를 이렇게 틀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테니스 플레이어들은 다 가상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페더러의 모든 그런 테니스 폼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마치 페더러의 어떤 폼이라든가 전략까지도 학습을 시켜서 다른 플레이어와 시합을 시키는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간혹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 AI를 이용한 이제 이미지 생성과 비디오 생성이 상당히 많이 요즘에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AI는 어떤 지능적인 처리에 있어서도 사람보다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잘 하게 되는데요. 한번 구글에서 데모를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Show me my photos from Yellowstone. The ones with animals. 보면은 이 사진첩에서 이 애니멀이 있는 동물이 있는 사진을 이 사용자가 보여달라고 했고 그거를 정확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AI가 똑똑한 거를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텍스트를 분석하고 또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그런 AI 기술입니다. 이 GPT-3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학습 모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런 방금 소개드린 GPT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본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도 있고 크리에이티브 라이팅도 있고 에듀케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사실 이 기술이 공개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인상적인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뭐 러브레터를 쓴다던가 아니면 TV 커머셜 그러니까 TV 광고를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그럴싸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GPT라는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러브레터를 창작하게 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딱 이런 한 줄만 주어졌을 때 이거에 맞게끔 이 주제에 맞게끔 이 AI가 편지를 써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뭐 첫 번째 거 한번 보면은 딱 사용자가 A Beautiful Love Letter라고 딱 주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AI가 생성을 해낸 것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외국인이 쓴 것 같은 근데 사실 당연하죠. 영어 영문 어떤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웹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역으로 재창작을 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광고를 생성해 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저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AI에게 이 사람이 준 것은 딱 요렇게 요번에 이제 나이키 광고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나이키의 슈즈에 이런 스크립트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나이키의 풋웨어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멘트들을 써 가지고 만들었고 또 세 번째로는 헤드밴드의 어떤 그런 관련된 아주 감성적인 글들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는 3개 정도의 이제 딱 정보만 주어졌을 때 이제 이 AI 모델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한번 만들어 본 걸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AR 글래시스인데 애플 AR 글래시스라고 딱 하나만 던져줬을 때 만든 겁니다.
일단 문장의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창작을 한 것 같고, 영상은 이제 이미 기존에 있는 영상들을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짜집기를 한 건데, 나름 느낌이 있는 그런 광고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 또 보면은, 이거는 Rocking Your Bike라는 거를 딱 모델에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을 해도 AI를 통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 GPT를 써서 뭐 방금과 같이 그런 영화라든가 아니면 광고라든가 아니면 글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연어 문장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딱 코딩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것도 시도를 했었고, 꽤나 잘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디어 산업과 AI가 만났을 때 어떤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을까요? 이 넷플릭스를 저는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전략을 LVT MPO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의 레버리지는 다른 게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시네매치라는 이제 알고리즘 이름이 있는데, 이 소비자에게 정말 적합한 비디오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렇게 넷플릭스 프라이즈라는 거를 어떤 상금을 걸어가지고 수많은 어떤 대학생, 대학원생 또 과학자들이 넷플릭스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 결과를 예상하는 높은 적중률을 맞춘 팀에게 이렇게 상금을 주는 이런 프라이즈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넷플릭스는 정말 다른 회사에 비해 이 추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레버리지를 갖고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냐, 어떤 베이스를 만들었냐면은 시청자의 취향을 정말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룹화하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OTT라고 하는데, 이 OTT 추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뭐 연령 아니면은 성별 아니면 지역별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은, 넷플릭스는 수천 개의 어떤 그룹을 이렇게 그룹을 형성을 해서 그 그룹에 맞는 이제 개인화된 추천 결과를, 추천 영화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썸네일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로맨스한 영화를 많이 봤다고 했을 때는 이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데이팅하는 그런 썸네일을 노출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코믹이라는 영화를 많이 봤다고 했을 때 같은 영화라도 서로 다른 썸네일을 노출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떤 것에 아주 관심을 갖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세밀하게 넷플릭스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이 9개의 썸네일이 다 동일한 영화인데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성되게끔 이런 여러 가지 AI 기술을 또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트랜스미션은 이러한 레버리지와 베이스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OT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복음의 어떤 전달에 따른 치유지만,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컨텐츠를 적재적소에 딱 제공하는 그런 트랜스미션 전략을 잘 사용을 했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넷플릭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존의 어떤 아마존이라든가 홀루라든가 또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체기가 오게 됩니다. 성장이 정체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넷플릭스가 쓴 노바디 전략은 이겁니다.
이 넷플릭스의 대표작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영화인데요.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시나리오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어떤 감독과 어떤 배우들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취향에 맞게끔 사실 뭐 대중이긴 하지만 대중에 맞춤형 이제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경쟁사들을 따돌리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 가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넷플릭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이 어떤 것을 추천해 주면은 이 사람이 피드백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넷플릭스 태거라고 하는데 이 영화의 아니면 드라마의 장면마다를 이제 사람이 인제 수동으로 분석을 해서 영화의 장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것을 이제 추천에 사용을 하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이제 사실은 컨텐츠가 있고 또 어떤 노바디 전략을 정말로 잘 썼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세계 50개국의 서비스를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또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옥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넷플릭스가 더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어떤 배급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작에도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서 영상 컨텐츠 플랫폼의 아주 선두주자로 서게 됩니다. 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인 어떤 미디어 형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이제 영화는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선택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아웃소싱은 사실 이 넷플릭스가 사실 어마어마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CJ ENM이라든가 아니면은 JTBC라든가 이런 방송사와 아니면 케이블 사업자와 함께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이렇게 아시아 국가 아니면 전 세계에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CJ ENM이나 뭐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죠. 되게 안정적인 어떤 재원을 마련을 함으로써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서 좋은데 사실 제일 재미를 보는 거는 넷플릭스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멤버십 인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런 영화 전반 아니면 드라마 전반의 모든 컨텐츠 사업자, 프로바이더 이런 산업들을 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디즈니를 또 이 미디어의 어떤 산업 흐름에 빠뜨릴 수가 없을 텐데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디즈니는 이제 만화 이런 것들로 익숙한데 사실 디즈니도 AI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디즈니 리서치라는 그 랩에서는 AI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최근에 수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사람을 생성을 하는 건데 더 정교해졌고요. 이렇게 이 사람과 닮은 이게 오리지널 소스고 이 사람과 닮은 사람의 얼굴을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디즈니 리서치에서 수행했던 연구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이게 한 3년 정도 된 연구인데 보시면은 이제 디즈니의 어떤 시어터가 있고 시사회장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시사회장에는 특수한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서 이제 시사회에 온 사람들의 어떤 관객들의 반응을
어, 예, 비디오를 통해서 판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컨텐츠의 어떤 부분에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해내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절대 이렇게 망하지 않는 컨텐츠를 이미 시나리오를 확보를 해놓고 그런 것을 위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미디어 산업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의 경쟁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좀 더 실험적이지만 AI가 이제 완전 감독이 되고 또 편집자가 되어서 시나리오도 쓰고 또 영상을 이제 취합, 합성해 가지고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AI 시나리오 작가가 쓴 거대로 이제 한번 영화를 구성해 봤는데 다소 말도 안 되는 그런 형상도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후속편으로 그런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얼굴 합성 기술이라든가 목소리 합성 기술 이런 또 기존의 영상들을 재편집해서 새로운 영화로 재창작한 그래서 타이틀은 존 아웃이고요. 모든 각본부터 또 영화 제작까지 단 48시간 안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이렇게 여기서 다 끝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기술들이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미디어 산업 분야에 이렇게 파고들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들이 아직은 조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은 곧 조만간 정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나만의 맞춤형 개인화된 그런 컨텐츠를 AI가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감상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배우라든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의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컨텐츠로 감상하는 개인 맞춤형 컨텐츠가 나올 것 같고요. 보시는 이 다큐멘터리는 너를 만났다 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내 생각했어? 맨날 나는 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너 보고 싶었어. 보면은 이 어머니가 딸아이를 보내고 나서 굉장히 이제 슬퍼했었고 이제 가족들의 권유와 또 본인의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로 이렇게 딸아이를 VR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딱 렌더링 해가지고 만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힐링 컨텐츠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이게 이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잠시라도 정말 기뻤을 거고 참된 힘이 되었겠지만 참된 치유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정말 상처를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치유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컨텐츠가 그런 어떤 역할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미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그 이전에 이제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에서 AI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나만의 개인화된 미디어 컨텐츠가 조만간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더 보편화되고 더 고도화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류 목사님께서 이제 금융 전문인 산업인 예배 때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협업화된 개인화라는 딱 키워드를 칠판에 적어 주셨어요. 저는 그 단어를 보고 바로
맞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미디어 콘텐츠는 정말로 이런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통해서 또 VR, AR 같은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완전히 개인화된 맞춤형 콘텐츠가 생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는 이 연구단지 과학 전문의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이스트 바로 옆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이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과학 분야를 대표를 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한 곳이고 그다음에 많은 영재들, 과학 영재들이 와서 또 전 세계에 있는 영재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새 알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답을 찾지 못해서 이런 명상과학 연구소를 세팅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과학 전문인들과 함께 과학기술 엘리트와 또 237 나라 과학 전문인을 살릴 실천 제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좀 전에 소개드린 모든 기술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인공지능은 사실 동일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과학 엘리트 현장에 정말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오직 복음으로 담는 과학 전문 실천 제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지교회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고요. 이 예배에는 카이스트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근무하는 연구원분들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포럼을 하고 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 또 이렇게 대학원생들 또 앞으로 대학원생이 될 그런 랩런트들을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체 집중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생들 인턴십 비전 트립이라고 하죠. 비전 트립을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랩런트를 대상으로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좀 올해 코로나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봉쇄되기 직전에 이렇게 했던 인턴십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학 성교국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방학마다 운영하고 있는 그 단기 학사 훈련이 있습니다. 그 단기 학사 훈련에 이렇게 미션홈 사역자로 신부를 하면서 대학 랩런트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전문 학사라고 해서 이공계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학사 미션홈에서 같이 훈련도 받고 말씀도 받고 포럼도 나누고 전문성에 대해서도 인턴십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과학기술 분야를 놓고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정말로 이 인공지능, 특별히 오늘 소개드린 여러 최신 기술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잡고 도전하기 원하는 랩런트가 있으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 배경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의 실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두고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복음 가진 과학자, 즉 과학하는 전도자죠. 이 과학자가 정말로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의 어떤 원리를 규명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자칫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그 비밀을 계속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우리 모든 세계 산업인들, 특별히 이제 과학 전문인, 그 과학 쪽에 종사하시는 모든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로 이 말씀처럼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날마다 바라보며 정말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그곳의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또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과학 전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제 포럼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업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